안성환의 시사야. 늦은 밤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영화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영화의 재미를 찾아내는 안목 있는 분입니다. 더스크린 박혜은 편집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깊어가는 가을 분위기에 맞춰서 멜로 영화들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요새 극장에서 멜로 영화 봤어라는 얘기 좀 들어보신 적 오래됐죠? 그동안에 계속 지금 개봉작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멜로 영화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근데 생각해보면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그 해에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를 꼽아라 그러면 멜로가 우수수 쏟아질 정도로 사실 멜로 강세가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접속부터 시작해서 8월의 크리스마스, 뭐 파이란, 번지 점프를 하다, 클래식, 너는 내 운명. 그게 다 그때였어요? 예, 그게 딱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대한민국 멜로사에 정말 한 획을 그은 작품들이 쏟아졌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외환위기 직후 이제 막 벗어날 때여서 그랬나? 사회 분위기가 그때 외환위기 지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좀 따뜻한 멜로 보고 싶으시기도 하고. 팍팍하고 막 그랬던 마음들을 멜로를 보면서 우리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가. 예, 그런 것도 굉장히 컸었고 그 당시에는 확실히 그 배우 보러 극장 갈래라고 하는 스타 파워를 가지고 있는 남녀 배우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맞아요. 근데 그러다가 점점 흥행하는 멜로 영화들이 줄어들고 범죄 영화, 뭐 누아르 영화라든지 스릴러 영화들이 굉장히 강세를 띄었거든요. 찾아봤더니 사실은 이 가성비라고 하는 게 멜로 영화보다는 스릴러 영화들이 훨씬 가성비가 좋은 영화들이라고 해요. 왜요? 멜로 영화가 그렇게 뭐 화려하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별로 없잖아요. 예, 돈 많이 들 것 같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단 굉장히 매력적인 스타 배우들이 주인공을 해야 약간 극장으로 관객몰이를 할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점점 좀 자극적이고 좀 폭력적이거나 약간 선정적인 이런 소위 센 영화들이 관객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비슷한 제작비가 들어간다면 이왕이면 흥행이 잘 되는 작품들을 하게 되면서 소위 남성 영화 강세가 한동안 쭉 지속이 된 거죠. 그러는 사이에 여성 서사들도 많이 사라지고 같이 멜로 영화들도 좀 사라졌던 그런 때가 요새까지도 솔직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TV 로맨스가 또 마침 부흥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TV 드라마에서도 어느 정도 표현 수위도, 사랑 표현의 표현 수위도 좀 높아지고 소재나 주제도 좀 다양해지고 이러면서 굳이 돈 내고 극장 가서 사랑 얘기를 봐야 되나 하는 관객들도 좀 많았었고요. 네. 아니, 사랑 얘기를 극장에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공짜로도 되게 퀄리티 좋은 멜로 드라마들이 많은데 굳이라고 하는 관객들도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진짜 큰 화면에서 그 절절한 감정을 느끼는 이 멜로의 감흥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멜로 영화 중에 우리나라 관객들이 내 인생 영화로 꼽는 두 작품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인생 영화로 꼽는 두 작품, 멜로 영화. 아까 쭉 멜로 영화 말씀하셨던 그 중에 있을 것 같은데요, 왠지? 그 중에 있습니다. 그 작품들이 사실 다 워낙 훌륭한 작품들이긴 하지만 오늘은요, 벌써 개봉 20년을 맞아서 극장에서 마침 오늘 재개봉을 시작한 송혜성 감독, 최민식 배우, 장백지 배우 주연의 파이란. 파이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주 많은 분들이 인생 멜로 영화로 꼽는 허진호 감독, 그리고 한석규 배우, 심은하 배우 주연의 8월의 크리스마스. 청취자 김경숙님께서요. 이미 8월의 크리스마스 몇 번을 본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보내셨어요. 이렇게 다 한국 멜로 영화 중에 인생 영화로 꼽으시는 작품, 이 두 작품 소개해드리려고요. 오늘 큰일 났습니다. 왜요? 감성에 촉촉히 젖으실 것 같아서요. 청취자분들께서. 일단 파이란이 개봉한 지 벌써 한 20년? 네. 이 작품이 벌써 2001년 4월 28일에 개봉을 했더라고요.
이 카피가 진짜 예술인데요. 세상은 날 삼류라 하고 이 여자는 날 사랑이라 한다. 얼굴이 약간 빨개지셨는데요? 아, 좋았어요. 네, 파이란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인생 막장에 몰린 강제라는 삼류 건달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아내 파이란이라는 여인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녀의 시신을 찾으러 가는 그 로드무비를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예. 굉장히 독특하게 예. 멜로인데도 불구하고 두 주인공이 실제로 만나는 장면이 아주 짧게밖에 없어요. 한 화면에 있는 장면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왜 많은 분들의 어떤 인생 멜로로 꼽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확실히 좀 지금보다는 달리 어떤 스토리텔링의 선정성이나 자극성이나 좀 참신함보다는 진짜 어떤 인간, 그 인간의 내면 그것들을 쭉 바라보는 그 시선들이 이렇게 좀 깊은 멜로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었어요. 이 두 사람이 사랑하게 된 게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 게 사실은 편지 한 장이거든요. 얼굴도 본 적 없는 남편에게, 그러니까 네. 위장 결혼을 해준 남편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는데 모두 친절하지만 강재 씨가 가장 친절합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보고 있는 사이에 당신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당신의 아내로 죽어도 괜찮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한 편지를 보고 정말 오열하는 그 명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 삼류 깡패가 그렇죠. 그렇죠. 이런 편지 다 받고 난 다음에 네. 사람이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작품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한 번도 안 본 사람을. 그러니까 그런 게 사람 마음을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이렇게 뭉클뭉클하게 만든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이 작품을 보면 사랑이라는 감정이 그야말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벼락치듯이 그렇게 사람을 바꿀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절절한 감동을 만들어낸 이유가 또 대한민국 대표 배우 최민식 배우. 맞아요. 또 당시에 네. 정말 20대 초반에 정말 해사한 얼굴을 가진 이 장백지 배우 두 배우의 공이 되게 크죠. 유튜브로 파석구님께서요. 네. 파이란 진짜 좋았죠. 장백지의 조곤조곤한 편지 목소리. 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 당시만 해도 네. 우리나라 영화에 외국 배우, 유명 배우가 나온다는 거를 별로 상상하지 못했던 시대였어요. 흔치 않았죠. 예. 예. 이 캐스팅 자체가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고 예. 장백지 배우는 이제 중화권에서 굉장히 떠오르는 그렇죠. 핫스타였고요. 예. 그리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더듬더듬한 한국말로 편지를 읽어내려가는 그 나레이션이 굉장히 많은 분들을 감동시켰었는데 그 덕분에 그 해에 수많은 상을 수상을 했고 당시 올해 한국 영화에도 선정이 된 작품이기도 하고요. 올해는 개봉 20주년 기념해서 디지털 리마스터링, 그러니까 완전히 깨끗한 새로운 영화처럼 또 개봉을 하거든요. 근데 이 작품이 진짜 특별한 게 보면은 분명히 폭풍 오열을 하시는 장면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폭풍 오열을 하는 슬픈 장면이 두 주인공이 절대 만나지 않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만나는 장면이 거의 없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그러니까 사람한테 책도 그렇지만 상상력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네. 오히려 더 큰 감정이입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지금 다시 보셔도 연출이 정말 섬세하고 좋은데요. 두 사람이 각자의 공간에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를 상상하면서 조금씩 감정이 쌓이고 발전하는 과정들을 그 연출로 굉장히 섬세하게 이렇게 켜켜이 쌓은 그런 연출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명장면을 꼽으라면 아까 말씀드린 이 파이란의 편지를 읽으면서 오열하는 그 강제가 바닷가에서 막 오열하는 장면, 그 장면은 그야말로 20년이 지난 지금도 회자되는 멜로 장면인데 살짝 귀뜸을 들었더니 최민식 배우와 이제 감독님이 그 순간에 강제가 어떠한 표현을 할 거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지 않으셨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편지를 보고 편지를 찢어버릴 수도 있고, 예, 그냥 피식 웃을 수도 있고, 예. 그런데 그 편지를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진짜 최민식 배우가 읽었대요. 그리고 그때의 감정을 그대로 연기했는데 본인은 그 편지를 읽자마자 정말 꺼이꺼이 폭풍 오열을 하는 감정을 느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우가 그렇게 연기하면요, 보는 관객도 그런 감정을 느껴요. 네, 진짜 감정이기 때문에 네, 이게 예, 동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콩으로 전혜연님께서요, 파이란 극장에서 봤었어요.
같은 여자인데도 장백지 너무 청순하게 예뻤어요. 정말? 이 영화가 벌써 20년이 흘렀다니요. 이렇게 맞습니다. 콩으로 의견 주셨어요. 네, 이 장백지 배우의 이제 원작에서 이름이 이제 백란이에요. 백란, 파이란. 강백란. 그래서 파이란인데 이 하얀 난초꽃이라는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 이름이 결국은 한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비루하고 폭력적인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어떤 사람을 정말 말갛게 구원해내주는 정말 그런 얼굴을 보여준 배우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참, 뭐라 그래야 되죠? 두 주인공이 만나는 장면이 없는데도 네. 절절한 감정을 막 느껴가지고 주변에 감독을 원망하는 사람도 꽤 있었다고 하던데. 맞아요. 왜냐하면 뭐 엔딩에서라도 네. 한번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그런 심리가 생기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요. 파이란의 포스터 있잖아요. 네. 장백지 배우를 최민식 배우가 이렇게 업고 있는 포스터예요. 아, 그랬었나요? 네. 그런데 두 사람은 영화 속에서 만나지 않잖아요. 네. 그때 영화를 만들었던 제작진이 이 두 사람의 이 가슴 아픈 사랑을 한 번이라도 두 배우가 만나는 거 관객들에게 보여주자. 그래서 둘이 함께 있는 포스터를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오. 나중에 가서 혹시 또 관객들이 화낼까 봐 그랬던 건 아니고요? 아마 그러셨을 수도 있지요. 당시에는 이 작품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둡기도 하고 좀 슬픈 내용이라서 이렇게 슬픈 멜로 누가 보냐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대요. 근데 좀 이렇게 뚝심을 굽히지 않은 게 이렇게 20년의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아, 그것도 그러네요. 사실 우리 멜로라고 하면 진짜 막 가슴 설레게 만들고 이러는 거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아마 그 이전에 그러니까 전 시대라고 할 만한 7, 80년대나 이럴 때는 막 눈물 짜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멜로가. 너무 심파로. 네, 그 심파라고 하는. 네. 근데 멜로는 그런 거 심파 안 통한다고 생각했는데 파이란이 그런 고정관념을 깼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리마스터링을 했다고 하셨나요? 네. 디지털 리마스터링. 그러니까 디지털 리마스터링이란 게 네. 과거 필름을 디지털로 일단 다시 디지털로 복원하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화면을 다시 다 닦는 작업을 맞습니다. 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필름을 꺼내서 닦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20년 전에 있던 그 필름을 디지털로 만들어내면서 화면이나 여러 가지 색감 같은 것들을 새롭게 그래서 정말 새 영화를 극장에서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 이 제가 어디서 배웠냐면요. 네. 제가 오늘 어떤 그 교양 프로그램에 나갔는데 네. 나중에 PD가 그러는 거예요. 화면을 우리가 다 닦아드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게 정말 업계 표현입니다. 예, 그러니까 편집할 때 네. 얼굴이나 이런 데 다 닦아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뽀사시 얘기 후보죠. 자, 그럼 파이란 얘기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멜로 인생 영화로 꼽히는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그렇죠. 이 영화도 언제 개봉했죠? 그게 2000년 이 작품은 98년에 개봉했습니다. 예, 더 빨리 개봉했네요. 예, 98년 1월 24일 날 개봉을 했으니까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는데 이 작품은 뭐 정말 많은 분들 좋아하시죠. 정말 상업 영화로서의 감성과 예술 영화로서의 감성이 아주 잘 결합한 작품이기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90년대 후반에 사실 접속이라든지 엄청난 편지 뭐 이런 작품들 나왔잖아요. 특히 이제 편지를 시작으로 해서 정말 펑펑 울리는 그런 멜로들이 되게 사랑받았었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8월의 크리스마스는 거의 억지로 혹은 일부러라고 할 정도로 지극히 담담하죠.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면 안 슬플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예. 40대의 작은 사진관을 하는 주인공이 이제 불치의 병에 걸렸다라는 걸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아주 조용히 정리해요. 그런데 그 삶 안으로 20대 정말 파릇한 한 여인이 툭 하고 끼어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아저씨 하면서 이렇게 호감을 드러내요. 그런데 그는 절대 그녀를 사랑하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나는 긴 시간이 필요한 사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라는 홍보 카피였어요. 그때 네. 그 영화 때문에요. 사진관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지나가면서 헐케들게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진이
바깥에 걸려 있는지. 그렇죠. 이 작품의 초원사진관이라는 그 공간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의 관광지가 되기도 했어요. 예. 그 실제 그 지역에 사진관이 처음에는 세트여서 철거를 했다가 영화가 너무 오랫동안 사랑받으니까 그냥 아예 시에서 관광객들을 위해서 복원을 해둘 정도로 사랑을 많이 받았었죠. 근데 되게 흥미로웠던 건 허진호 감독이 이 작품을 만들었을 때 자기는 배우 김광석 씨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이 작품의 아이디어를 모티프를 얻었대요. 자신의 영정사진인데 저렇게 뭔가 편안하게 웃고 있는 사람의 얼굴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한 남자 그리고 그를 사랑하게 된 젊은 여인 이렇게 두 사람의 관계를 생각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그때 사실은 90년대 말이잖아요. 네. 90년대 말까지는 사진관이 그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있었죠. 2000년대 초반 지나가면서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기 시작하고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사진관이 점점 문을 닫으면서 사라져갔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다시 사진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아 요새요. 이 영화를 봤던 세대가 아닐까 싶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 사진에 대한 로망. 맞아요. 그래서 뭐 제주도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맞아요. 예. 사진관을 하시는 분들도 다른 방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그러잖아요. 좀 레트로한 방식으로 사진관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때 그런 생각 저도 많이 했어요. 그 시간을 담아낸다라는 그 일이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구나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됐고 이 작품도 워낙 뭐 출중한 배우들이 주인공을 맡아서 크게 사랑을 받았죠. 1928님께서 8월의 크리스마스는 제 최애 영화이기도 해요. 역시. 심은하 배우를 보면서 다시 태어나면 심은하 배우로 태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영화. 지금 봐도 정말 감성을 자극하는 스토리 전개가 아름다운 영화예요. 이렇게. 맞습니다. 이런 생각 비슷하게 많은 분들이 하셨어요. 그 해에 이 작품이 배우상은 뭐 다 휩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정말 온갖 여자 배우상을 심은하 배우가 그 해 다 휩쓸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 선망하는. 네. 그리고 한석규 배우도 뭐 대단했고요. 너무 대단했죠. 네. 근데 저는 이 작품이 이제 한석규 배우랑 심은하 배우도 본인의 이제 작품 속에서 굉장히 인생 영화로 꼽는 작품이에요. 연기하지 않는 것처럼 연기한다는 게 무엇인지 알았다. 라고 그 대배우인 한석규 배우가 이 작품을 찍고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작품 두 작품 좀 신기한 거는 이 두 작품 다요 명장면을 이렇게 꼽으라고 아마 하시면 청취자분들께서 막 주실 것 같은데 아마 두 작품 다 두 배우가 같이 있는 장면은 아닐걸요? 명장면이? 아 그런가요? 네. 파이란하고 8월의 크리스마스 둘 다 같이 있는 장면이 아니고 따로 있는 장면이 명장면이었다고요? 네. 파이란 같은 경우는요. 많은 분들이 꼽으신 장면이 아까 말씀하셨던 서류상 아내였던 그녀가 마지막 남긴 편지를 보고 강제가 그렇죠. 혼자 오열하는 그 장면이고 8월의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는요. 의외로 그 한석규 씨가 신구 배우가 연기했던 아버지에게 이 비디오 플레이어 사용법을 알려주는 장면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네.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신 아들의 남은 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걸 모르시죠. 네. 그리고 자신은 아버지에게 그 얘기를 할 수 없이 비디오 사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잘 못 알아들으신단 말이에요. 계속 얘기하다가 벌컥 화를 내고 나서 다시 자기 방으로 가서 어떻게 비디오 사용을 하는 거예요라고 글을 써서 사용법을 남겨놓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그 쏟아지는 눈물을 참기 위해서 입을 꾹 다물고 그 편지를 쓰는 장면, 사용법을 쓰는 장면. 네. 그게 8월의 크리스마스의 정말 명장면으로 많이 꼽히는데요. 이 두 작품 다 사실은 죽음이라는 소재가 굉장히 가까운 작품이거든요. 네. 근데 보통의 멜로 영화들은 죽음이 보통 뭐 죽음이 우리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 없어 같은 장애물처럼 쓰이지만 사실은 이 두 작품은요. 우리 모두 언젠간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빛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라 라고 얘기해주는 작품들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설명해 주시니까 진짜 이렇게 탁
깨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맨날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 삶에서 그 중요한 감정을 우리 너무 외면하고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멜로 영화를 봐야 되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멋진 남자 배우도 나오고 여자 배우도 나오고 그들의 사랑이 너무 아름다워서 보시기도 하시지만 네. 잊어가고 있는 나의 사랑, 이 사랑 DNA를 조금 깨우는 그런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 그게 멜로 영화가 아닐까요? 스위치란 표현이 정말 좋네요. 네. 진짜 이렇게 굉장히 둔감해져서 맞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네. 스위치를 한번 탁 켜주면서 좀 달리 생각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 청취자 0012님께서요. 예전에는 사진 찍고 어떻게 되었나 기다리고 설레었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오늘도 좋은 영화를 말씀해 주셔서 옛 추억이 떠오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네. 누구나 다 8월의 크리스마스 하나쯤은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가슴 그렇죠. 속에.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 빗발해가지고 맞아요. 여기 사는 게 너무 팍팍해가지고 네.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매일 다투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이러는 모습으로 바뀌어있는 자기의 모습을 그쵸. 다시 되돌아보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 깊어가는 가을밤에 한번 사랑의 스위치를 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계시죠? 네, 그럼요. 진짜죠? 사랑 한번 다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다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사랑의 스위치를 켜주신 분입니다. 지금 이 영화 더스크린 박혜은 편집장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